여러분, 경제방송국 추천주 더블체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곽영훈 부장님은 옆에 나와 계시고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방송계가 중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네. 각오 어떠세요? 떨립니다.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속속들이 촉촉촉촉 찾아내가지고 제가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안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추천한 종목 해당 전문가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서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걸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풀기로 원래 시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오늘장 오전에 타방송사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 그리고 MTN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기서 로보티즈를 얘기를 했고요. 와, 거기서 원익 IPS를 얘기했고, M증권 방송 여러분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소개를 할게요. 여기 아닙니다. 리모컨 좀 돌리면 나오는 거기 M증권 방송에서 BH, FNF까지 추천을 했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 보이세요? 네네. 이 중에서 지금 더블 체크를 좀 해보면은 좀 말씀을 드리면 로보티즈나 BH 이런 종목도 좋게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종목은 긍정적인 시점에서 원익 IPS 좀 주목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너무 오른 측면이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실은요, 여기 동네 아는 오빠가 추천한 종목이 원익 IPS인데 저는 지연, 혈연 다 내려놓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더 갈 수 있는 종목 맞습니까?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죠? 시장 분위기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섹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주목될까요? 당연히 장비 쪽이죠, 그죠? 이 장비 쪽은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범위 안에서는 원익 IPS가 대단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익 IPS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흐름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1.14% 추천 이후 하락 중이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좀 그어놨죠, 그죠? 굵게 그어놨죠, 그죠? 요게 21선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굉장히 어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쉽게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좋은 종목을 사놓으시면은 시간은 여러분 편이다라고 계속해서 곽 부장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준선을 21선을 기준을 잡았는데 보시면은 21선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차트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격이 21선하고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싹 이렇게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작용해서 내려올 수는 있으나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세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29%까지 내리고 이런 시점이니까 방송 추천했던 그 시점보다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단기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60분 차트나 3분 차트나 이런 걸 보고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몇 번 나누어서 사는 전략을 취하시고 딱 저가에 사놓고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적인 긍정적인 흐름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안정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스터디하시고 좋다고 판단되면은 저가 매수 들어가셔서 보유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곧 날 수도 있다.
곽부장은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종목이랑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희 그럼 추천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상이목 나오는 종목이 FNF가 되네요. 네, FNF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요번에 그 양해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네. 중국 보시는 것처럼 중국향 의류 패션 용품 수출 대단히 좋죠. 친중 좋죠. 그리고 목표가 현재로서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다고 보고 좋아요. 있습니다. 중국향, 뭐 친중 네. 뭐 이런 건 좋은데요. 주가는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중국 양의 모멘텀을 받았으면 그 전부터 좀 기대감 머금고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네. 오늘 당일에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맞는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용, 수급, 차트가 형성돼야 됩니다. 내용, 수급, 차트요? 근데 내용은 우리가 말씀드린 게 내용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수급적인 요소를 좀 체크가 좀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월 20일 날 지금 보시면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 해지 결정이 나왔어요. 자, FNF가 그동안에 주가 흐름이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시점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자기 주식 5월 20일 날 나왔는데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 이거는 수급적인 요소에서 조금 약화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화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또 약간 조금 아쉬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흐름이 흐름이 좀 이렇게 약한 구간.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요렇게 흐름이 제가 색깔을 확 칠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좀 약한 구간이고 흰 구간은 좋은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의 그 저가 메리트 이런 걸 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흐름이 좀 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짧게 매매하시는 분도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상관없겠죠. 사고 또 좋다 그러면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좀 짧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거니까 조금 요런 것처럼 좀 추세를 좀 확인하고 추천이 되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아쉬운 모양이에요. 아쉽습니다. 동상이몽으로 FNF 확인해왔고요. 저희 계속 쭉쭉 보겠습니다. 오전장에 추천했던 종목 와에서 신택을 또 M증권방송에서 MC넥스, LNF 두 개나 얘기했고 드디어 나왔네요. MTN에서 금호석유 왜 요원이 MTN 하나만 넣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동상이몽 의견 나온 종목도 궁금한데 더블오케이부터 한번 해보죠. 네네. 지금 MC넥스, LNF 대단히 지금 좋습니다. 내용도 인도공장 가동 본격 턴어라운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심택입니다. 심택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한번 볼게요. 올해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패키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 보죠. 모듈 PCB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에 육박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코로나19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는 종목.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추천하신 분 정말 강심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추천 전날까지 해서 막 20%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이때 이걸 또 추천을 하셨단 말이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좋죠. 여기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심택의 자회사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2, 3년간의 패키지 기판 허용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자회사 실적도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더 모듈 PCB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 좋다는 거죠.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은 현재 얼마입니까? 11,7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20일간 평균 매수가가 10,013원이에요. 만원 조금 넘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의 20일 평균가는 9,834원이에요. 그죠? 요 가격 바로 위에가 11,700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하방을 좀 확보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차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보시면은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임이 있다가 이렇게 화살표 막 누르고 밑에서 막 받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그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을 해서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차익 실현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향후에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 시마다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시간은 누구 거다? 바로 우리 여러분 거다. 네, 개미들의 우리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것. 개인 투자자분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급도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심택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하락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추천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더블오케인 하나 나왔고요. 동상이몽을 골라야 되는데. 동상이몽. 제가 볼 때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부장님, 네네. 지금 MTN 홈베이스라서 그냥 마음 편하시다고 선택하신 거 아니죠? MTN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사실 금호석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유가 괜찮습니다. 유가가 30달러가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유가가 이제 바닥권 유가 빠지게 되면은 정유주가 좋지가 않죠. 그러면은, 원가 절감이 되고 향후 상품 수요가 하반기에 스프레드 확대, 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가 NCC 업체입니다. 상품에 대한 가격의 스프레드, 이익을 본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효송화 이런 종목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면 오늘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까? 한 2, 3일 만에 먹을 수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추천주 나오나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패스하고 관심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약하다 이런 차원 좋습니다. 바로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천주. 5G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중국의 양회 이틀간 있죠, 그죠? 전통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IT 인프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IT 인프라는 전기차 그리고 5G. 그동안에 가격 조정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KMW, RFHIC, 이노와이리스, HFR, RF텍 이런 건데 저는 KMW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곽 부장님의 픽은 KMW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추천을 하는지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KMW 같은 경우는 1분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5G가 종목이 좀 빠졌던 이유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진행이 전반적으로 네네. 유럽도 좀 안 되고 뭐 중국도 좀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5G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5G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KMW 차트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잠깐만요. 네, KMW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급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좋아요. 지금 5G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중국 양해로 인해서 5G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5G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 화살표 두 개, 땅땅 두 개 나오죠? 자, 21선 올라서는 자리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그럼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주포 따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바로 다니아 선생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되게 겁나실 거예요. 장대 음봉이거든요. 네. 이런 음봉에서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나 해서 많이 조마조마하실 건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성 파인텍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늘 시초가 높게 나왔는데요. 한번 요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성 파인텍은 지금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초가 1,600원을 시작해서 이런 큰 음봉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선수들이 아니면 이거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사실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음봉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 놀랄 거예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요걸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포타액 등의 삼진 L&D인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낮게 시작해서 장중 고가까지 갔다가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고 있는 양봉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삼진 L&D는 요거하고 다르죠. 시초가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음봉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은 거는 여기 똑같이 얘 같은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에 매물 부담 가격, 저항 가격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더라도 하나하나 잘 듣고서 판단하세요. 얘 같은 거 역시도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큰 음봉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저항 가격이라는 거죠. 1,600원, 1,610원부터 1,575원까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팔아서 이런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일봉 캔들을 봤을 때 얘는 삼진 L&D와 마찬가지로 이런 갭매움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일까지도 이거는 주가는 여기서 하락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고 이거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갭매움 여기서도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오늘 상황에서 이제 수급 자체를 한번 보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삼성창구가 오늘 지금 79만 8천 주 오늘 거래한 거는 대략적으로 91만 1,000주를 순매수했는데 약 80만 주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집률이 대략 85%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KB증권 창구를 보면 129만 9천 주, 약 130만 주 가까이 매수했는데 현재 순매수 연량이 20만 주, 그럼 대략적으로 매집률이 한 15%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주목할 게 뭐냐면 삼성증권 창구하고 KB증권 창구라는 겁니다. 얘들이 내일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한다면 요거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오늘 삼성증권 창구는 79만 8천 주의 평균 단기역이 대략적으로 5,800원이 약간 안 돼요. 그 다음에 KB증권 창구의 20만 2천 주, 요거는 5,824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가격보다 매집 주체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얘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분봉을 말씀드릴게요. 분봉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1,375원까지 되밀렸다가 지금 3봉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아까 일봉 상태로도 말씀드렸을 때 분봉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375원 선에서 바닥권은 지금 다지고 있지만 이게 확인된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 이런 갭매움이 나오고 있다면 내일도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삼성증권 창구와 KB증권 창구 두 창구의 매매 동향을 보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갭매움 조정, 즉 여기까지 갭매우는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제일 바닥권은 1,320원, 1,320원 수준에서 오늘 저가 수준인 1,380원 수준이라면 요거는 우리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평균 단가 수준이죠. 5,800, 목표가 부분이
1,530원 수준, 1,530원에서 1,550원 수준을 우리가 목표가로 본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큰 음봉이지만 비록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삼성증권 창구와 KB증권 창구의 평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일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담 없이 한 번쯤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탁하게 해드릴게요. 1,310원 이하라면 1,305원을 손절 기준으로 설정하시고 1,320원에서 1,380원이면 한번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대 음봉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용감하신 분들 한번 내일 성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선생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커져가나 봅니다. 이 언급이 되자마자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고수들도 어렵다는 대성파인텍 저희 선생님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MTNW 단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